지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무역, 국제무역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국제무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신용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용위험. 신용위험이 뭔가요? 상대방인 매수인이, 그러니까 대금을 결제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가 그 신용 상태가 변동이 돼서 이제 대금 결제를 지체를 한다거나 대금 지급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국제 무역을 할 때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즉 신용 위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출 보험 제도를 얘기하고 있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 팩토링. 그다음에 포페이팅, 이 결제 방식을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결제 방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금융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기법.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금융 기법 기발은 기본적으로는 결제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팩터링이랑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페이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팩터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어음의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출 채권이 아니라 매출 채권 중에서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의 형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반드시 어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의 경우도 지급 보증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환어음과 약속어음과 같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어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환어음과 약속음,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 거래를 할 때는 약속음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환어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용장 결제 방식하고 추심 결제 방식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지급 보증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활용 잘 안 하게 되고 보통의 경우는 신용장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포페이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람 지급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기한부 형태를 말을 할 텐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인수 신용장 결제 형태, 인수 신용장 방식으로 보통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신용장 방식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용장은 결제 방식이죠. 근데 결제 방식이 두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할 수 있죠. 결제 방식을 나눌 때 전체 대금 결제를 할 금액에서 이것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결제 방식으로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 있는 결제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내가 어음의 형태처럼 할인을 받는 거죠. 매입의 형태처럼 해가지고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을 금융 기법이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출 보험을 가지고 대비를 한다. 그다음에 금융 기법을 가지고 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나머지도 가능하죠. 제가 이거 말고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용 조회를 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입업자가 어떤 신용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 자가 속해 있는 국가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지급 보증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독립 보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은행과 같은 그런 확정된 어떤 안정이 되는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장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들도 당연히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수출 보험도 아까 말했으니까 빼고 뭐 신용장 결제 방식 뭐 등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물어본 거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굳이 여기 목차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본론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뭐 결 부분에다가 언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상기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 외에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용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